이카쌤 뭐 봐요? 요즘에 일본 애들 드리블 스킬 훈련하는 건데 최근에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훈련 방법을 새록새록 떠올릴 겸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재밌어요. 아니, 요즘 일본 그 막 펭귄 드리블이랑 이런 거 엄청 인기 많던데 이게 축구에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몇 번 보긴 했는데 저는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돼? 이게 도움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드리블 했을 때 제 수업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말이 힘 빼고 차분하게 몸을 많이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도 일본에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들 다 많이 반영해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드리블 하나하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 빼고 진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빼고 들어간다라는 습관이 길러지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힘 조절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우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고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실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카쌤 일본 유학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도움이 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일본에서 한 1년 조금 살짝 넘게 일본에서 배웠는데 전부 다 신기했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뭐해? 이런 거 왜 해? 도움이 돼? 했던 것들이 지금의 실력까지 올려줬었던 계기가 아마 일본에서 배웠던 그 드리블의 훈련들이지 않았을까, 다양한 훈련들이지 않았을까 했기 때문에 웬만한 드리블은 전부 다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훈련 방식 자체도 색다르고 재밌었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축구 클럽에서는 기본기는 다 개인이 알아서 훈련하라고 하고 전술훈련 위주인데 일본은 좀 기본기를 중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축구 클럽 내에서 다 해요? 일단 기본기 자체를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혼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와서 또 코칭을 받으면서 배우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내가 새로운 걸 알아간다? 내 자세가 잘 됐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팀 바깥에서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팀에 와서도 같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기본기 자체가 좋아지고요. 전술훈련 자체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팀마다 다양한 전술들이 있고 하는데 일단 일본 자체도 체계적이긴 하지만 드리블 자체를 보면은 영상만 봐도 되게 자유롭고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지금 일본 축구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배워야 되나요? 일단 이건 모든 축구인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센터 말고도 다른 센터 또는 KL 레슨을 받으면서 팀에서 배우는 것들 가서 배운 이유는 경기장에서 실수 안 하고 잘 나오려고 배우러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만 보면 영상 보면 경기장에서도 무조건 씁니다. 경기장에서 실패하든 뭘 하든 일단 사용하고 봐야 그 드리블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랑 맞는지 나랑 안 맞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사용해도 되는 것들인지까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꼭 실전에서 써봐야 된다는 거. 특히 유소년 친구들. 그럼 일본에서는 저런 걸 실전에서 쓸 때 사용하게끔 해요? 아니면 못하게 해요? 한국 보면 발바닥 쓰지 마라, 플립플랩, 마르세 유턴 다 못 쓰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른 나라랑 조금 비슷하게 조금 자유롭습니다. 웬만하면. 근데도 실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못 쓰게 하는 편도 있긴 해요. 근데도 우리나라보다는 더욱더 자유롭고 많이 쓰게 해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축구, 좀 더 퀄리티 있는 축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영상 보는 거 리뷰 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같이 와서 봅시다. 일단 지금 스트레칭부터 보면은 제가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원하는 장면들인데 보면은 일본 자체가 우리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감안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스스로 합니다. 볼 치우는 거, 경기장에서 특히 침 뱉는 거 절대 안 하고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공을 넘겨줬을 때도 발로가 아닌 손으로 넘겨주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항상 경기장에서 인사를 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학교나 팀훈련 등교했을 때도 항상 부모님들이 아니라 스스로 등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 그리고 정리하는 거, 밥 챙겨 먹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부터가 일단 다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더 책임감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 덕분에 경기장에서도 그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몸 푸는 거 자체도 다 같이 하죠. 너무 좋은 자세 같고요. 또 다음으로는 자율적으로 경기장을 전부 다 사용하면서 드리블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보면은 도움이 되나?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우리가 한국 보면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딱 체계적으로. 정말 좋은 훈련들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무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한을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 이러한 식으로 몸에 힘 빼는 방법, 나한테 공을 얼마나 치고 얼마나 느리게 해야 되고 내 속도는 얼마나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기장을 전부 다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드리블을 하면은 내 몸에 맞는 드리블을 더욱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감을 더 잘 잡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으로 제한을 뒀더라는 훈련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너무 아이들에게 또는 선수들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면을 좀 보면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것들이 한번 나옵니다. 특히 이거 잘 보세요. 오호,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도 아웃사이드 저거 하나 둘 셋 넷 그 터치를 어떻게 발목을 저렇게 움직이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러한 것들부터가 힘을 뺐다라는 거, 몸이 유연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율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드리블 기술들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항상 신기해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방금 봤던 거 너무 신기해요. 발목이 얼마나 유연하길래, 또는 얼마나 힘을 잘 빼고 감각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터치를 하나. 드리블을 했을 때 공을 확인하고 꼭 주의를 무조건 여유 있게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도 그 무수한 상황들에서도 타락박이 그냥 되고, 더욱더 여유롭게 축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훈련들도 경기장에서 의미가 있는 드리블이 되는 거죠. 리프팅 자체도 보면은 부위를 안 가려요. 발등, 인사이드, 무릎, 아웃사이드, 어깨, 머리 전부 다 얘는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진가 드리블. 와우, 굉장히 자연스럽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선수 생활을 일본에서 오래 하진 않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하는 것들의 경험은 조금 적지 않았나. 리프팅 보세요. 터치가 기가 막히죠. 저런 리프팅은 어린 유소년 친구들, 초등학생 때부터 해요. 일본에서. 네, 리프팅은 무조건.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부위 안 가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죠. 이거는 단기간에 못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어릴 때부터 항상 알려주고 계속 시키고 그리고 자유롭게 시키다 보니 지금 고등학교 때 올라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위로 아무 머뭇거림 없이 터치가 잘 됩니다. 경기장에서도 그 상황이 나오면 컨트롤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때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2인 1조로 경기를 하거나 3인 1조로도 계속 드리블 훈련을 시켜요. 수비 공격하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진가 드리블 뭐 이것저것 아웃사이드 막 3-4번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일단 써봅니다. 수비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수를 놔두고 하니까 경기장에서 똑같이 실수가 최대한 적게 그 드리블들이 나오지 않은 걸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유로워요. 재밌게 해요. 재밌게. 그러면 그 드리블로 인해서 경기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여기서 또 바로 나왔죠. 다시 아웃사이드 아까 4번 터치가 5번 한 거. 그렇죠. 여기서 또 나오죠. 계속 거기 훈련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일단 경기장에서 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자신감도 있고 쓸 줄 아는 방법을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이러한 드리블이 나오겠죠. 약간의 펭귄 드리블, 진가 드리블 살짝씩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바로 들어가잖아. 진가 드리블 바로 들어가죠. 펭귄 드리블 이걸 경기장에서 어떻게 사용해?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얼마나 자유롭길래 드리블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만큼 지금 일본의 축구가 대단하다라는 거 솔직히 이제 와서 후회하긴 늦었지만 저도 이렇게 조금만 더 일본에서 더 오래 배우고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좀 자신감 가지고 사용해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나쁘게 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습니다. 네, 경기장 가면은 그만큼 일본에서 조금 배웠다라는 게 티가 날 정도의 스타일 조금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시야라던가 힘 빼고 드리블 한다라던가 킥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패스 그리고 드리블 자체 약간 디테일 자체도 일단 배워왔으니 그게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일본 축구가 1등까지는 아니어도 상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기본기가 너무 좋은 축구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경기장에 쓰는 그 자신감과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판단까지 항상 이 친구들은 그걸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 미토마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토마 정말 미는 드리블의 1인자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의 소년 축구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본기를 중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너무 많네. 4개만 얘기하면 돼요. 4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다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스스로 한다 라는 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한다라는 거, 시도부터 해본다라는 거, 그리고 예의가 많이 바르죠. 일단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의성이 같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예의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본에서는 조금 더 지도자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디테일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시키기 전에 일단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한테 이해를 먼저 시켜준다라는 거. 일단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도자가 보여주면서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만 봐도 아는 기본기 차이. 얼마나 자유로운 그 시설 분위기에서 기본기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느냐, 이 정도의 차이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크죠.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조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 저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칸쌤한테 배우면 일본 축구가 맛보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정말 축구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 빠르면 2개월, 길면 3, 4개월 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일본 축구에서 약간 중요한 것들, 힘 빼는 거, 기본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자유로운 드리블들, 그리고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침착함 정도를 제가 다 장착해주기 때문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중학교에 진학하기 조금 이른 시기의 아이들도 이미 조금씩 좋은 얘기를 듣고 있다? 저야 직접 듣지는 않아도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감독님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 학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고도 있는데 그 중학교 애들도 저한테 배운 이후로 원래 갔어야 할 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학교로 갔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저한테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 축구가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저한테 배운 이후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와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뭐 한번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빠이빠이 하셔도 괜찮으니 이만큼 자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소년 아이들한테 기본기나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경기장에서 탈압박하는 그만큼 여유로움 하는 방법들까지 저도 알려주기 때문에 유소년 선수 시기에 저한테 배우면 조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찍힌 거긴 한데 일본 스킬 트레이닝 영상을 보면서 같이 리뷰를 해보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봤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재밌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먼트 신입관 코치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